깃털만 이렇게 술에다 담궈서 잠시 놔두면 독이 돼버리는 거야, 술이. 전쟁에서 죽은 게 아니거든. 갑자기 병이 나서 죽었어요. 나폴레옹의 워털루 전투 패배는 그 원인일 것이다. 갑자기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역사 속에서 의학, 질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사실 몰랐는데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있었대 라고 아는 척하기 좋은 그런 내용들을 다뤄주실 거라고 전 기대를 할 텐데 그럼 오늘 첫 시작은 누가 얘기해 주실까요? 제가 사실은 뭐 이런 책을 쓰면서 여기에도 나왔던 내용들을 좀 인용을 하고 시작을 해볼까 해요. 저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은 서양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존재죠. 그쵸. 네, 그래서 영화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게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 나라들을 정복을 했는데 이 그림이 보이실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리스 마케도니아 출신이죠. 그리스를 시작으로 거의 전 세계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지중해 주변의 나라 소아시아, 페르시아 저기까지를 다 정복을 했어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31살에 죽었어요. 지금 제 나이인데요? 그러니까 막 하려고 하는데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눈앞에 인도를 두고 있었고 조금만 지나면 인도를 정복했을 거고 또 조금 지나면 아라비아 반도를 다 정복할 거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난 거지.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31살 죽자마자 이 대제국이 순식간에 조각조각 나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퍽상 망하지. 망하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왜 이렇게 요절했느냐. 전쟁에서 죽은 게 아니거든. 이 사람은 갑자기 병이 나서 죽었어요. 그때 여러 가지 썰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술을 워낙 많이 마셔서 췌장염에 걸렸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다. 그 다음에 독살 당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지금은 거의 정설화되어 있는데 그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라고 하는 독특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건 기록에 안 써 있나요? 기록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의학 지식이 별로 없으니까 정황 증거로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는 거지. 사망 원인인데 잘 기록되는 건 이제 독살 같은 거는 그래도 추정이 돼서 기록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옛날엔 뭐 평균 수명이 한 30대 정도밖에 안 되었었죠. 그래서 그 수명은 이제 못 먹고 못 살던 하층민이나 노예들까지 다 포함한 통계였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처럼 어릴 때부터 잘 먹고 이렇게 영양 상태가 좋고 좋은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어린 나이에 죽는 일은 흔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요즘 과학자들이 다양한 학설을 내고 있는데 나일강 서부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췌장염이라는 건데 뭐 기록에 남은 그 병세와 가장 잘 맞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추정일 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그 근거라고 보긴 좀 어렵죠. 네네. 근데 저도 뭔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독살이 더 맞지 않을까 했는데 알렉산더 대왕 정도 되는 남자는 독살이 쉽게 넘어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병설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왜냐면 얼마나 눈치가 빠르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살인 위협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독살보다는 질병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데 전 솔직히 옛날에 너무 더럽고 해서 너무 많은 병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아이러니가 좀 있어요. 요새 젊은 그 나이, 그 한 40대, 뭐 50대 그 사이가 우리 때는 뭐 길에 떨어진 것도 주워 먹고 이래가지고 좀 더러운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안 걸리는 병이 있는데 타입 A 헤파타이티스, A형 간염. 굉장히 취약한 게 너무 깨끗하게 커가지고 면역력이 없어. 그래갖고 이제 뭐 정말 취약하죠. 그럼 어쨌든 이런 질병이 엄청 큰 역사적 사건이 된 거네요. 왜냐면 인도까지 갈 수 있었는데 거기서 딱 멈춰졌으니까 그 그렇죠. 질병으로 인해서. 그런 대목이 굉장히 많죠. 이제 그 독살에 대한 이야기도 이왕 시작한 김에 이제 해보고 싶은데, 요 슬라이드는 내가 그 다른 데서도 많이 사용했고 그랬는데, 중국 역사상 황제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559명이 있었대요. 그 중에 3분의 1은 그러니까 역사 기록을 그대로 옮기면 자연스럽지 않은 죽음을 맞이했다. 거의 대부분 독살이에요. 이제 황제쯤 되는데 칼로 죽이기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독살을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뭐 오래 살고 싶어서 순이 많이 들어간 뭐 단약, 뭐 선약 이런 거 만들어 먹고 순 중독으로 죽었던 경우도 있고요. 유전성 질환도 있고 이런데 3분의 1은 자연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독들도 사실 되게 귀한 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닐까요? 어쨌든 독도 약이 될 수 있을 만큼 귀한
그게 들어있지 않나요? 이런 소리까지 할 줄 몰랐는데. 그 고급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고급독은 티가 안 나야 돼. 무색, 무향, 무취의 그런 독이어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독이 짐독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짐이라는 새,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요 새가 짐이라는 새인데요. 이게 지금 먹고 있는 게 독사를 먹고 있는 건데 이 새는 독충, 독사만 집중적으로 먹어서 온몸이 다 독이래요. 그래갖고 깃털만 이렇게 술에다 담궈서 잠시 놔두면 독이 돼버리는 거야, 술이. 근데 향도 안 변하고 색깔도 안 변하고 아무것도 안 변하는, 그래서 짐독이라는 게 아주 고급 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가 지금도 있나요? 지금은 이제 없어요. 제 우스갯소리 뭐냐면 중국에서 하도 이 새를 많이 잡아가지고 멸종시켰다. 중국인들이. 그래서 중국 고대 그만큼 죽일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뉴기니에서 또 발견된 특이한 새가 이렇게 화면에 요새. 보이는데 휘토비라고 너무 예쁜데요? 하는데 1992년도에 발견이 됐어요. 이 새는 깃털과 피부에 강력한 독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바트라코톡신이라는 신경독입니다. 이 중남미의 아마존 이런 데서 독화살, 개구리. 그런 동일한 성분이라고 해요. 화려하게 생긴 개구리. 전설 속의 짐새가 독충을 먹고 살아서 또 온몸에 독이 있다고 했는데 이 새도 독이 있는 딱정벌레를 잡아먹어서 몸에 독이 축적됐다고 합니다. 근데 뭐 더 최근에 2023년도에는 역시 뉴기니 정글에서 또 다른 두 종류의 독새를 더 발견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제 나중에 뉴기니 가더라도 절대로 쇠고기는 먹지 마세요. 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가더라도 새로 만든 고기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럼 저희가 다음 이제 그걸 넘어갈 건데 나폴레옹이죠. 저 굉장히 이분을 그 작은 사람으로만 알고 있긴 해요. 이 인물은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을까요, 나폴레옹? 뭔가 극복했다는 그런 것들입니까? 일단 뭐 이제 저는 어릴 때 나폴레옹 전기 이런 거 읽으면서 정말 멋진 사람을 생각했는데 코르시카 섬이라는 그 시골에서 태어나서 정말 별 볼 일 없던 인물이 프랑스 혁명과 변혁의 시기 혜성처럼 나타나서 그야말로 풍운의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떤 극적인 결과가 있나요? 질병에 의한 어떤 이번 이야기는 그 죽음이 가져온 변화는 아니고 그가 러시아 원정이 실패하고 1814년에 엘바 섬에 유배된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 세인트 헬레나 섬? 에서는 그 갇혀있다 죽었고 그 직전에 유배된 게 엘바섬. 나폴레옹은 엘바섬 유배된 지 1년 만에 섬을 탈출해서 다시 군사를 끌어모으고 다시 파리로 진격을 해서 황제 자리를 복위하게 되죠. 이후 군사를 일으켜서 영국과 프로이센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군대가 12만 4천 명이었다고 하고 영국군은 10만, 프로이센은 12만이었다고 해요. 그럼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승산이 없을 줄 알았는데 나폴레옹군은 정말 뭐 우리가 알다시피 강력했잖아요. 첫 전투에서 프로이센군에게 압승을 거두고 이겼는데 그리고 남은 건 영국군이었습니다. 한 번 이기면 사실 사람이 기세가 올라가지고 이길 법도 한데 반대였나요? 그 시점에서 바로 군사를 몰아서 영국군을 쳤다면 역사 바뀌었겠죠. 근데 이 시점에 나폴레옹군은 좀 우왕좌왕하고 이상한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무려 12시간 이상을 결정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있다가 뒤늦게 군사를 둘로 갈라서 이미 패배해서 회복해 전세를 이제 정비한 프로이센군과 영국군을 동시에 상대하다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군사를 갈랐다는 거지 이제. 이게 이제 워터루 전투라는 건데 역사에서는 영국의 웰링턴 제독이 전략을 칭송하지만 프랑스군이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지 않았다면 영국군과 프로이센군은 승리할 가능성이 없었죠. 근데 사실 나폴레옹 되게 약간 호전적이고 이런 전쟁에 있어서는 진짜 제왕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역사 이제 기록으로 보면 그게 이제 우왕좌왕했던 게 나폴레옹이 너무 아파서 혼수 상태에 빠져서 전술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해요. 무슨 병에 걸린 건가요? 이 그림을 보시면 장쌤 책 팬데믹 히스토리에도 나온 그림입니다. 원래는 이제 어떤 클리닉 선전 포스터인데 나폴레옹의 워털루 전투 패배는 치질이 그 원인일 것이다. 치질? 갑자기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료를 책을 쓰려고 여러 조사를 하다 이걸 딱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내가 딱 좋아하는 타입의 이야기인데 실제로 영어로 돼 있는 걸 읽어보면 더 확신이 가게 됐어요. 그걸 말하면 just might be the real reason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추정한다라고 해놨지만 막 강조되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더 확신이 들게 만들었어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죠. 네. 치질 같은 병이 역사를 바꿨다니까. 나폴레옹이 전쟁에 나간 한시 쉬지도 못했잖아요. 그 말을 계속 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치질이 악화됐을 것이다.
그러고 그거에 의해서 혼수 상태에 빠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아니 사실 옛날에 본업 방석이 있겠어 뭐가 있겠어 그걸 정말 몰랐을 것 같네. 이게 안장했더구나. 딱딱한 안장에서 말을 탔으니까. 갓. 사실 이런 우리가 보는 하찮은 질병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질병으로도 아니에요. 역사가 바뀐다. 이 그 치질이라는 병은요.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는 순간 생길 수 있는 병이에요. 직립보행에 생기는 병이 3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 치질 1번. 발에 대한 건가? 오, 무좀. 무좀. 3번째는 뭐게? 디스크. 허리 디스크. 그게 직립보행으로 인한 3대 질환이에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야. 왜 이렇게 그러니까 좀 슬프지, 좀. 우아하지 않고. 근데 사실 뭐 병이란 게 어떻게 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질병이 역사를 바꾸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선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